한 번은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출근하시다가?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하철 그 안에서. 지하철 쓰러지다가 문 열려서 나가서 바로 의자에 누웠는데 그때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본질님.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12월에는 직장인분들이 연봉을 협상하는 시기이잖아요. 이 월급만으로 이제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본질님이 직장을 다니실 때 월급에 만족을 하셨나요? 제가 일단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직장 다녔을 때 제 첫 월급이 15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월세 내고 생활비 쓰니까 하나도 이제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직을 해서 한 3,400만 원 정도까지 받았었거든요. 네. 생활비로 100만 원에서 150 그 정도 쓰고 나머지는 다 투자를 했는데 사실 20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해서 1년이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걸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긴 해요. 본질님도 직장 다니실 때 받는 월급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느끼셨네요. 부자는커녕 중산층도 되게 힘들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년에 2, 3천만 원씩 모아서 집을 또 언제 사고 그때는 큰 관심사가 집이었거든요. 결혼 생각도 하고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월세만 살면 내가 버는 돈이 다 월세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초기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대책을 냈었던 시기인데 규제를 낼 때마다 집값이 폭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데 막 집값은 막 하늘 높은 줄 몰라 몸을 갈아놓지 않으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시간은 24시간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또 잠도 자야 되지 쉬기도 쉬어야 되잖아요.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되게 크게 했었죠. 그러면 본질님은 연봉이 올라갔던 경험은 있으신가요? 경험은 있죠. 제가 처음에 월급을 150 받다가 한 350 이 정도 받다 보니까 확실히 그 연봉은 올라갔죠. 그럼 그때 삶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처음에는 좀 나아졌던 것 같아요. 한 첫 달, 두 번째 달에는 이게 막 2배 넘게 오르니까 회사를 이직하면서 그렇게 올랐거든요. 오르니까 취미생활에도 돈 쓰고 그리고 신발이라도 하나 더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3달 지나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응을 해버리고 그렇거든요. 직장인분들은 연봉이 올라가면 지출이 많이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에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쓰게 되니까 부자가 된다는 느낌이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연봉이 올라가도 올라가는 만큼 세금도 많이 내고 제가 막 그 정도로 연봉이 많이 높진 않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직장인 월급으로 부자가 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본질님은 언제 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어렵겠다고 느끼셨나요? 일단 회사라는 게 근로자로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근데 막 출퇴근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12시간을 회사에 제 시간을 쓴단 말이죠. 근데 12시간을 쓰면은 다른 거 하기가 어려워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거나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그때쯤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한 번은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적이 있었어요. 출근하시다가? 네, 왜냐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지하철 그 안에서. 그리고 그때 코로나에서 또 마스크도 쓰고 있다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지하철 쓰러지다가 문 열려서 나가서 바로 의자에 누웠는데 그때 눈물이 막 미친 듯이 나오고 아파서 아마 눈물이 엄청 나왔던 것 같은데 병원을 제대로 안 가봤는데 제 생각에는 독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그게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 것인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인해서 카페를 창업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첫 사업이 카페 창업이었죠.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죠.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은 내가 회사 밖에서 뭘 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회사 밖에서 돈 못 벌면 내가 생활비도 못 내니까 내가 생존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먼저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경험이 저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카페도 창업을 하시고 회사를 퇴사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급만 바라보던 사람이었다가 월급 외에 소득을 만들어 보니 직장인일 때와 사업가일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너무 많죠. 한 1시간 동안 얘기해도 영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회사 안에 있으면 소비하는 걸 주로 얘기하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들이랑 맛집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요즘 김 부장인가 핫하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면 뭐 연애 얘기 아니면 뒷담화 대표 욕하고 팀장 욕하고 그런 얘기들이 거의 메인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끈끈해지는데 사실 회사 밖에 나오면 그런 것들이 토모적인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성장과 발전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거는 확실한 것 같거든요. 내가 직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직원의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입장이 또 다르니까 회사 밖에 나오면은 그런 생각할 자체가 없어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더 성장해야 되고 내가 더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임에 나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술 먹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채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도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그런 환경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월급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을 보면은 처음에 월급의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직장인분들이 처음에 알바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알바도 사실은 내 노동을 투입해서 부가가치가 낮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잖아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씩 부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부업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 스토어도 해보고 전자책도 팔아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일단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이 맞는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컨텐츠 사업 쪽을 너무 잘 맞다 그러면 컨텐츠 부업을 해보는 거죠.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요즘 할 거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뭐 강의도 워낙 많고 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해보면 또 기회가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커머스 쪽을 워낙 좋아하고 잘 맞는다, 계산하고 이런 거 마진율 뽑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과적인 성향도 있다,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위탁 판매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거 말고 난 좀 활동적이고 이런 성향이다 그러면은 좀 공간 임대 부업들이 요즘 많잖아요. 단기 임대 또는 뭐 에어비앤비 또는 우리가 하는 파티룸, 이런 것들도 무인으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런 기회를 찾고 있는 직장인분들에게 네네. 한 문장으로 조언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먼저 실행을 해야 돼요. 사실 이게 보는 거와 듣는 거는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심지어 저도 인풋을 많이 안 넣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영상을 안 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몰입을 해야지 거기서 뭔가 내가 깨닫는 게 있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풋을 적게 넣는 스타일인데, 인풋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 인스타 막 이거 안 하면은 뒤처진 거, 생산자들이 계속 어그로를 끌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쪽 귀를 닫아두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를 해보기로 했으면 일단 실행을 해보는 거, 계속 인풋을 넣는 게 아니라 작게라도 실행을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가장 쉬운 게 일단 모임을 먼저 나가보고, 모임은 돈이 뭐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자들의 경험도 들어보고 조언도 들어보고 한 다음에 내가 어떤 한 분야를 정했으면 강의를 또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어서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진짜 부업을 시작을 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는 것, 이렇게 하시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거 하나라도 딱 정하고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월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월급 300만 원 받으면 그게 10억의 자산이 만들어내는 돈이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만큼 300만 원이 정말 큰 돈이고 그게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는 게 현재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